와우. 달순의 라이브. 자, 위클리 세리아 이번 주는 뭘 주제로 하셨어요? 디발라. 예, 디발라. 디발라는 지난 시즌 세리아 MVP죠. 예. 근데 왜 디발라 무슨 문제가 있어요? 디발라가 지금 이제 새 시즌이 시작되고 나서부터는 전혀 경기를 못 뛰다가 이제 그 바로 그저께 새벽에 챔스 경기에서 투입이 되긴 했어요. 근데 세리아는 하나도 못 뛰고 있다. 아직 세리에 아직 못 뛰고 있어요. 예, 세리에 MVP인데 왜? 그러니까 그거를 오늘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지난 시즌 잘했는데 올 시즌 초반에 세리아에서는 한 경기도 못 뛰고 있고 리그는 아직 못 뛰고 있고 챔스도 교체로 들어갔고요. 뛰었고 그래서 이 도대체 뭐냐 이틀 막 하면서까지 나 어떻게 지금 디발라도 후회하고 있을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거는 지금 이제 유벤투스가 리그 이제 4경기를 치렀는데 한 경기는 이제 나폴리 때문에 이제 무산이 되고 실제 성사됐던 3경기의 스타팅 라인업입니다. 삼프도리아 3대0 개막전. 에서도 디발라가 못 나왔고요. 호날두하고 맥케니, 램지, 라비오, 글루셉스키. 그다음에 로마하고 2대2로 비길 때도 못 나왔어요. 모라타하고 호날두가 나왔고, 그다음에 램지 나오고요, 맥케니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최근에 그 크로토네전에서도 1대1로 비겼는데 이때도 디발라는 못 나왔어요. 마지막 크로토네 때는 일단 벤치에 소집이 되긴 했었어요. 예.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에 얘기할 문제 때문에 이제 못 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저 크로토네전이 끝나고 이제 결국 못 뛰었거든요. 네. 결국 못 뛰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경기 끝나고 터널 나가는데 이 팀을 운영하는 단장은 아니고 팀을 운영하는 이 파라티치라는 사람한테 가서 누가? 디발라가 따졌대. 왜 안 쓰냐? 나 왜 못 뛰냐? 3경기째인데 아니 크로토네 같으면 이거 약팀인데 이 정도는 이제 몸도 좀 뛰길 수 있고 한데 왜 안 뛰게 했냐? 피를로 나 마음에 안 든다 하고 얘기를 한 거야. 그 운영하는 팀 찾아가서 따진 거야. 나 좀 열받았다. 그럼 확실히 뭐 부상 때문으로만 못 뛴 건 확실히 아닌 거네. 여파가 없지는 않아요. 지금 저거를 제가 그 기사를 잘라온 건데요. 토토 메르카토 웹에서 피를로가 아예 따졌다는 얘기가 하니까 피를로도 아예 딱 대놓고 인정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에라 아라비아토 도포 크로토네전이 끝나고 나서 디발라 좀 확실히 좀 화났다. 그러니까 아예 부정하지를 않은 거죠. 저는 이제 피를로가 얘기한 거예요. 예, 피를로가 디발라 약간 솔직히 빡쳐가지고 화냈다. 그건 맞다.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이 저 정도로 인정할 정도면 조금 약간 세게 얘기를 했나 보죠. 그랬는데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피를로가 아니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석 달 동안 전혀 활동이 없었다 지금. 경기를 뛸 만한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를로가 보기에는 디발라가 그리고 그다음에 저거 외에도 이제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크로토네전에서 키에사가 퇴장을 당해요. 60분에. 그래서 10명이 남게 되니까 피를로가 나중에 이제 해명을 할 때 원래 넣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키에사가 퇴장을 당하니까 수비 보강을 위해서 다른 선수를 넣어야 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베르나르데스키가 들어가고 또 아르투로 빠지고 뭐 누가 들어갔다 하여튼 뭐 중앙 미드필더 들어가고 그러니까 수비 보강으로 뭐가 교체가 들어가진 않았어. 교체가 말은 저렇게 했는데 그게 조금 그러니까 정말 10명이 돼서 수비를 보강할 거로 했으면 그렇게 수비 보강이 투입이 됐으면 저 말이 맞는데 그때 키에사 퇴장 이후에 들어간 선수들이 또 보면 딱 그렇게 정말 무슨 센터백이라든지 이런 수비 전문 선수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납득이 되지 않는 선수 교체였다. 디발라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기자나 이 투토스포르트라든지 뭐 트위터 하는 이런 기자들이 아까 파라티치 단장하고 싸운 얘기를 이제 SNS에 막 쓴 거야. 막 썼는데 디발라가 그거를 보고 마음에 들어요를 꾹 누른 거예요. 그래서 어라운드 트윈이라는 저 계정이 저 트윗 바로 다음에 이렇게 썼어. 우리가 디발라가 빡쳐서 싸웠다는 얘기 한 트윗에 좋아요 눌렀다라고 저기 또 쓴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 갈등을 표면화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죠.
급작스럽게 퍼거슨 감독의 1승이네. 퍼거슨 감독은 그 한마디로 아마 향후 10년, 20년은 소환되지 않을까. 항상 이길 것 같아. 항상. 그다음에 이제 그 챔피언스 리그 바로 그저께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디나모 키예프 원정을 갔었죠. 디나모 키예프 원정을 갔었는데 여기서 이제 후반 56분에 쿨루셉스키와 이제 교체가 돼서 결국 투입이 되기는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크로토네전에서도 크로토네전 끝나고 피를로가 한 얘기에서도 아니 그 보니까 몸이 너무 안 만들어져 있고 기껏해야 지금 경기 3일 전에 겨우 10분 뛰는 정도인데 어떻게 경기를 뛰기냐. 네. 지금 다음 챔스 경기에서는 어떻게 될지 봐라. 투입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약간 기대가 있었는데 결국 교체로 56분에 투입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게 디발라의 올 시즌 첫? 모든 경기 통틀어서 그 앞에 뭐 노바라와의 연습 경기를 다 통틀어서 그냥 완전 첫 경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오늘의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제일 핵심. 그러면 디발라가 지난 시즌 MVP인데 이걸 안 뛰는 게 피를로의 어떤 새 감독의 전술 때문이냐? 아니면 뭐 건강이 됐든 건강이 됐든 뭐가 됐든 이 디발라 본인의 문제냐? 요거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저 그림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인용을 했는데 그 피를로가 이번에 그 프로 감독이 되기 위해서 제출한 그 학위 논문에 인용된 공격 포지션 그림이에요. 근데 저기서 잘 보시면 하프라인을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에 동그라미가 되어 있고요. 그 가운데에서 삼각형으로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피를로는 공격에 5명, 수비 5명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왼쪽 양날개 완전히 WM이야. 그러니까 완전 이게 제가 유벤투스를 응원하는 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피를로 경기를 계속 보는 게 제가 옛날 축구 보는 느낌이 있어서 좀 재밌어요. 제가 예전에 이거 처음 시작할 때 그 비토리오 뽀쪼의 메토도 얘기했었잖아요. 전술사 쭉 한번 튼 적 있죠. 딱 움직임이 보면 메토도랑 똑같아요. 그 센터백을 3명을 세우는데 3명 중에 1명이 다닐로가 전문 센터백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올라가 버리면 맨 끝엔 2명만 남는 거야. 그리고 중간 3선에 3명이 되고 5명이 올라가니까 딱 그 메토도 시스템에 운영이 되는 건데요. 그건 이제 전체적인 거고 공격만 보자면 그래서 지금 왼쪽 오른쪽에 암피에자 저거는 이제 넓게라는 뜻이거든요. 넓게. 그래서 지금 유벤투스에서 저 왼쪽 오른쪽에 뛰는 선수들은 콰드라도하고 키에사 그러니까 약간 풀백에서부터 윙포워드까지를 좀 쭉 뛸 수 있는 엄청 위아래로 커버해야 되는데 커버할 수 있는 대신에 약간 수비력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측면에서 플레이를 활기차게 해줄 수 있는 선수들 요 두 선수를 왼쪽에 두고 있어요. 자, 그러면 가운데 있는 저 3명이 삼각형 저 삼각형이 이제 그 공격 작업을 이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지금까지는 호날두 그다음에 그 쿨루셉스키 그다음에 램지 요렇게 3명을 쓰고 있거든요. 3명을 쓰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그 호날두가 나왔을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빠져 있으니까 그 센터에는 호날두가 가고 쿨루셉스키와 램지가 이제 그 밑에서 2선에서 받쳐주는 요런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밑에 이제 그 영어로 자기 논문에 쓴 말이거든요. 그 공격 작업에서는 피를로 감독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격 작업에서는 어떤 고정된 어떤 모듈 형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포지셔닝을 가져가고 플레이어들이 서로 이렇게 필드 위에서 포지션 체인지나 이런 움직임을 가져가서 어떤 이 공격 작업을 전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본문에 썼어요. 본문에 쓰고 왼쪽에 있는 말을 굳이 일부러 인용을 했어. 그게 저게 뭐냐면 현대 축구에서의 롤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포지션이 아니라 어떤 기능을 하는가. 동의. 그 선수가 센터에 있다고 센터만 하는 게 아니고 그 포지션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그 선수가 어떤 공격 작업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동의. 그게 중요하다라고 한 걸 인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래서 지금도 너무 포메이션 얘기 많이 하는 거 이거 위험하거든. 뭐 무슨 뭐 4백, 3백, 뭐 433, 352 이거는 기본적으로만 이해하고 나머지 저런 역할이나 기능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계속 아직도 너무 포지션 얘기나 막 포메이션 얘기를 너무 많이 숫자에 너무 구애받아요. 그래서 저 얘기 인즉슨 왼쪽 암피에자는 어쨌든 롤이 굉장히 이렇게 이게 종적인 거죠. 오르락내리락 수직적인 거니까. 근데 저 말인즉슨 뭐냐면 공격 작업을 펼쳐주는 저 3명의 선수들은 계속해서 옮겨가면서 센터가 왼쪽으로 가기도 하고 오른쪽이 중간에 오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 포지션을 바꿔가면서 정해진 롤이 아니라
그 자리에 기능에 맞춰서 공격 작업을 수행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 3명의 공격수는 굉장히 연계라든가 포지셔닝 이런 걸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예. 그런데 그게 이제 피룰로의 공격 전술의 제일 핵심이고 제일 이론입니다. 예. 이거를 전제를 하고요. 그래서 그 리그전에서 삼프도리아한테 3대0으로 이겼을 때 쿨루셉스키의 히트맵을 보면 딱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좀 쳐져 있지만 왼쪽도 계속 왔다 갔다 하고요. 굉장히 넓게 예, 굉장히 넓게 움직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저기 로마 2대2에서는 거의 풀백 위치에 있어요. 초록색으로 찍힌 건 엄청 많이 찍혔다는 얘기잖아요. 그저께 있었던 이 디나모 키예프전에서도 지금 공격 작업 이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건데 오른쪽 공격조에 많이 모여 있죠. 예. 그러니까 쿨루셉스키는 굉장히 폭이 오른쪽에 넓게 있지만 또 가운데로도 이렇게 몰려 들어가는 이런 플레이를 하는 게 쿨루셉스키예요. 또 다른 이제 경쟁자가 바로 램지인데 와 램지 뭐 그냥 다 찍었네. 램지는 정말 그냥 다 찍어요. 그냥 출발은 왼쪽 윈포워드를 하지만 킥오프와 동시에 센터로 내려와서 첫 번째 삼프도리아에서는 제일 진하게 찍힌 포인트가 거의 옛날 공격형 미드필더 있는 그 딱들의 쿼르티스타로 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만 왼쪽에서도 많이 뛰고 있고 그 로마 2대2에서는 거의 왼쪽 풀백 위치에서도 되게 많이 찍혀 있고요. 중앙에서도 찍혀 있고 그 다음에 키예프전에서는 왼쪽 오른쪽 날개에서도 많이 찍혀 있어요. 필로 감독이 이야기했던 너무 포지션에 국한에서 이해하지 말고 기능과 움직임을 봐라. 예, 그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거기다가 이제 그 호날두가 빠지면 그러면 이제 디발라가를 뭐 가짜 9번으로 쓰겠다 이런 기사들도 있었는데 정작 투입이 된 거는 모라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발라 대신에 모라타를 선택을 했다. 지난 시즌 MVP니까 디발라를 쓸 거라고 생각했는데 모라타를 선택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럼 그 모라타가 2경기를 뛰었는데 2경기 다 골을 넣었어요. 그럼 모라타의 움직임도 한번 보자는 건데 그 크로토네전에서도 거의 미드필더 공격 미드필더 중간까지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들이 히트맵에서 많이 보이고 있고 그 키예프전에서도 제일 진하게 찍힌 데가 센터포워드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왼쪽이죠. 이쪽에서 이렇게 공격하고 있으니까 거의 왼쪽 윙포 위치에서 모라타가 제일 많이 찍혔어요. 이 얘기인즉슨 지금 피룰로가 굉장히 선호하고 많이 그 쓰는 선수들은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처음 스타트 위치가 포지션인 거지 아무런 상관없이 계속 움직여야 돼. 스위칭은. 네. 그런데 과연 디발라는 그러냐? 디발라는 아주 한정적이에요. 딱 그 센터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와 살짝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 정도? 그 이상에서는 히트맵이 굉장히 약하고 딱 저 위치에서만 아주 고정적으로 찍히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디발라는 피를로가 요구하는 그런 활발한 스위칭이나 다 포지션을 적극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피를로는. 네. 그래서 전술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 피를로 새 감독의 어떤 스타일과 디발라가 맞지 않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네, 일단 전술적으로 많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게 이제 피를로가 갖고 있는 어떤 전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앞에 이야기가 그 디발라를 안 쓰는 이유인데 지금부터는 디발라 본인의 문제를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디발라가 갖고 있는 지금 못 나오고 있는 디발라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 오케이. 지금 디발라가 제가 지금 이게 얼마 전에 공개된 거거든요. 세리에 톱 10의 연봉을 공개를 했어요. 연봉. 톱 제일 많이 연봉 받는 선수들의 연봉을 공개를 했는데 호날두가 혼자 3,100만 유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알기 쉽게 얘기해서 2, 3, 4, 5, 그러니까 2, 3, 4, 5위를 다 합친 거를 혼자 받는 거야. 왜? 뭐 그만큼 슈퍼스타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돈이 뭐 유벤투스가 부자 구단이긴 하지만 분명히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런데 디발라가 뭔 소리를 했냐면 나 2천만 유로 달라. 그럼 2배 반을 3배 가까이 튕겨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 계약이 700... 이런 호연지가 있어야 돼. 남자는 이렇게 호연지가 있어야지. MVP인데. 근데 저 730만 유로가 계약이 언제 끝나냐면 2022년에 끝납니다. 2022년에 끝나니까 이제 내년에 이제 한번 이제 1년 앞이니까 재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2천만을 일단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본인도 물론 다 받을 생각은 아니겠지만 협상해서 대략 1,500만 정도를 받겠다라는 생각으로 이거를 부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1,500만이라도 지금 2배를 튕겨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물론 유벤투스가 돈이 없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지금 주급체계 정리가 분명히 필요한 상황인데 저렇게 계속 어떤 연봉 문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올려달라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게 좀 부담스럽
건 사실이거든요. 분명히. 예. 그래서 거기다가 물론 이제 지난 시즌에 MVP를 했으니까 그런 요구가 부당한 건 아닌데 이제 갑자기 저렇게 한 2~3배를 확 튕겨달라. 이거는 좀 너무 예, 그런 거죠. 지금 계속 못 뛰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크로토네전에서 분명히 교체 카드가 상대 팀보다 교체 카드를 덜 썼어요. 투입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도 빼버렸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 그 디발라의 어떤 그 팀에서의 주전 경쟁을 할 만한 라이벌들이 너무 다 잘해 지금. 클루셉스키 지금 거의 지금 필로의 완전 키 플레이어고 램지도 너무 잘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전혀 팀으로서는 조금 약간 운영의 묘를 살리자면 2천만 달러는 디발라 튕기고 저렇게 돌리면 훨씬 팀이 깔끔해지는 거야. 네, 연봉도 세이브가 되고 어느 정도 정리도 되고. 이건 어디까지나 운영의 묘입니다. 하지만 팀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것도 생각 안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일단 그 정리를 해보면 디발라가 시즌 초반에 세리아 경기도 한 경기를 못 뛰고 있고 네. 챔스에서는 잠깐 교체로만 뛰었는데 그 이유는 3가지로 좀 분석해줘. 첫 번째는 피를로 감독의 전술과 맞지 않는다. 전술 분석을 한번 했고, 두 번째는 디발라가 뛸 그 위치에 뛰고 있는 그 포지션 경쟁자들이 잘해주고 있다. 너무 잘하고 네. 클루셉스키 진짜 너무 잘해요. 세 번째 그 또 이건 직접적인 건 아니겠지만 연봉에 대한 협상도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 약간의 부상 여파도 있었다. 장염도 있었고, 네. 예, 뭐 코로나 그 이후로 있었고, 뭐 몇 달 동안 계속 활동을 못했다고 하니까, 예, 뭐 컨디션이 막 100%는 아니었겠죠, 풀피스는 아니었겠지만, 근데 중요한 건 역시 전술 문제와 연봉 이면에는 연봉 문제가 조금 깔려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